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삼의 발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찌물산의 독점 판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조선 전매국 개성출장수에 의해 제조된 홍삼은 총독부 직원의 개인 소비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렵관 및 동지사가 청나라 궁정에 사신으로 방문했을 때 역관이 홍삼을 가지고 가서 판매했는데, 전매 사업 개시 후 총독부는 중국으로서의 직접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년 유력 상인에게 홍삼 전량을 불화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이나 남방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1907년에는 전매당국인 대한제국 탁지부와 미쓰이물산과의 위탁 판매가 계약 만료되자 미쓰이물산 청나라 상인 유풍덕, 동순태, 독일 상인 세착양에게 4곳을 지명 입찰시켜 최고액을 제시한 동순태가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한 불화의 효시가 되었고, 1908년에도 지명 입찰을 통해 대길 창호가 홍삼을 분량받아 현품으로 인수하여 상하이로 수출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해 전매당국은 최고의 수입을 올렸지만 홍삼 재료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인삼 상인 측은 매년 경쟁을 견뎌내지 못하고 브라인도 매년 바뀌는 데다가 가격 변동도 격심해져 중국에서의 홍삼 거래 수량과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매당국은 1909년 이후 5개년간의 홍삼 불화 계약서 안을 작성하고 홍삼 매수를 위해 방한한 상하이 인삼 상인 대길창호와 과거의 특약 브라인이었던 미쓰이물산을 지명하여 1909년 8월에 입찰을 했고, 고가의 입찰제였던 미쓰이물산과의 불화 특약했습니다. 그 후로 미쓰이물산은 변함없이 홍삼 브라인이 되어 홍삼의 해외 판매, 즉 수출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3년에는 기존 개혁이 만료되자 홍삼 제조량의 증가에 따라 중국에서의 판매 확장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매년 홍삼을 3만 근 제조하기로 방침을 세워 미쓰이물산 한 곳에 불화하기로 하고 해외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미쓰이물산에 불야하였습니다. 판매 기준량은 중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만 5천 근, 4만 근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원래 1916년에는 판매 방법을 고쳐 위탁 판매를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수속이 번잡하고 미쓰이물산의 판매를 독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중지하고 불화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홍삼을 둘러싼 푸드 시스템이 식민지 시기에 들어선 이후 변형하는 가운데 미쓰이물산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에 지음하여 국제적 유통 채널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 방침의 문제점은 총독부로부터의 매도량과 가격은 대체로 일정했던 것에 비해 미쓰이물산의 판매는 중국의 수요와 환율 변동에 따라 격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점입니다. 연간 4만 근 가까이 소화할 수 있던 해가 있는가 하면 수천 근밖에 판매할 수 없었던 해도 있어서 매년 다량의 재고품을 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개성에서 불화된 홍삼은 홍삼의 주된 소비지인 화중, 화남이 고온다습하고 장기간 저장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들로 직접 보내지 않았고, 중국 각지의 교통편이 좋고 기후 등의 면에서 장기 저장할 수 있는 미쓰이물산 즈후 지점 창고로 보내져 상하이 지점을 비롯한 각 지점이나 사무소의 판매 동향에 따라 중국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즈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적으로 홍삼을 저작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미찌불산은 이곳에 창고를 특설하고 불어받은 홍삼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약간의 채화가 생겼지만 1922년 4월 말에는 보관량이 4만여 근에 달했습니다. 이런 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납력을 줄이고 제조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업경제학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자는 방대한 재고품을 껴안고 매년 220만에서 230만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불화 홍삼을 구입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홍삼 제조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매당국은 중국인 사이에서도 신용이 높은 미찌물산의 자금 능력과 판매량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찌물산에도 조선 홍삼은 경성지점의 안정된 취급 상품이었고 다른 상품에 비해 취급액은 작지만 수익금은 일관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미찌물산이 지정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찌물산은 1909년 5개년 불화 계약의 낙찰자가 되었고 계약이 만기에 이르러서는 총독부 전매 당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였으며 계약기간 연장이나 불화 가격 인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찌물산과의 계약기간은 1908년 1년, 1909년에서 1913년 5년, 1914년에서 1918년 5년, 1919년에서 1926년 8년, 1926년에서 1936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총독부 전매당국과 미찌물산과의 상호운전성은 더욱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불화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량을 단위로 하고 있었는데 은 가치의 변동이 홍삼 판매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이익 또는 추가 비용을 총독부 전매당국과 미찌불산 사이에 서로 나누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4년 불화 계획 때에는 제조량의 증가와 중국 시장의 상황을 보고 종전 가격은 너무나 고가라서 판매 감축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화 가격의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에 들어서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삼, 지삼, 잡삼 등의 가격 차가 크고 천삼의 불화 여부가 전매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 이후 은 시세가 점차 하락하자 미찌불산은 현재 판매 가격에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아주 심하고 총수량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액을 미찌물산에서 부담하는 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손실액의 반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잔액을 미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불화 가격 인하 방식을 청원하였고 총독부 측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은 시세가 회복하여 재고도 점차 감소하게 되자 1924년 7월에는 불화 가격 인상과 함께 각 편급별로는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에 들어서 은 시세의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이듬해 중국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어쩔 수 없이 불화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측의 관세 인상과 화물세 징수를 단행함으로써 미찌물산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전매당국과 미찌물산이 나누고 일부만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판매 감소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대공황 와중에는 백액에 대한 은 시세가 급락하여 일고의 100량대를 넘어 1931년에는 153.8.8량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1930년 불화 예정 수량 38,000글에 대한 손실이 막대해져 외환 손실액의 3분의 1을 조선 전매국이 부담하기로 하고 불화 가격을 협정했습니다. 이러한 불화 가격의 조정으로 조선으로부터의 수출이나
미찌 물산의 수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남방에서의 판매는 1930년까지 증가했습니다. 홍삼 수출지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홍콩, 물라카 해협 식민지, 타이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미얀마, 필리핀에도 약간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불화 가격의 인하로 인해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에도 조선산 홍삼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더불어 만주사변, 상하이 사변까지 발발하자 중국인의 일화배철 운동에 영향을 받아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화물 이동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수출량이 급격히 저하해 1932년 미쓰이 물산의 상반기 판매량은 261근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쓰이 물산의 수출 통계는 1929년의 하반기 이후로 한정해서 얻을 수 있고 반기별 통계이지만 세관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부 통계보다는 실제 판매에 나타난 것에 가깝습니다. 여하튼 1932년 미쓰이 물산이 안고있던 그런 채화는 5만 7천여 근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약 1년 반분의 판매량입니다. 또한 1933년에는 11만 3천여 근에 달했는데 이는 약 2년 반분의 판매량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홍삼 전매 예산 차익분 8만 여엔의 반액 내에서 불화 홍삼 가격을 인하했을 뿐 아니라 부득이하게도 수량도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및 수량 조정이 총독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경제자 측에도 삼업 경영을 크게 압박하는 조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1934년에도 채택되었는데 개성을 비롯한 삼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매구에서는 1933년 종삼 19에 즈음하여 종래의 3분의 1을 감축한 25만 칸을만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삼의 수확에 주목해보면 1920년대 중반 이후 토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수삼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납량은 오히려 저하하고 있었고 배상 금액에서 그보다 대폭 저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매국에서 계상하는 판매량이나 가격이 1930년대에 들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전매국에 수납되고 홍삼으로 제조되어야 했던 수삼이 백삼 시장으로의 대량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백삼과 홍삼의 가격차가 1932년, 1934년경에는 7배에서 8배에 달했기 때문에 수삼으로 홍삼을 제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아주 커서 홍삼의 밀조 및 밀수출이 행해졌습니다. 홍삼 한 근의 원가는 10엔에서 13엔이지만 그것을 화남이나 남양에서 판매하면 100에서 200엔에 팔릴 것이라고 여겨졌고 이제는 극형에 처해졌던 홍삼 밀조가 항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밀조, 미수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전반기에 걸쳐 홍삼 전매량의 위반자로 체포된 사람과 건수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시 통제하의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났고 이에 연동하여 수삼 수납량이 증가하였으며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 전매량 위반자도 급감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삼 수출과 미쓰이 물산의 독점 판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쓰이 물산의 관여 확대와 수삼 전매 수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